This is the third lecture on symbiosis farming. Last time, we had a lecture on water as an external condition for plants to grow. Today, we'll listen to Director Kim Yong-yeon's lecture on temperature. 두 번째 요소로 들어가 볼게요. 생명력을 키우고 무한 성장을 하는 요소 중에 두 번째. 온도. 자, 우리 사람은 온도가 36.5도예요. 물에서 진화해서 그래. 육지에서 진화한 동물들은 42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같은 거냐면요, 돌고래나 하마나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친 존재라서 36.5도라는 거기에서 모든 면역 시스템이나 이런 걸 발전시켜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뻗어요. 부채질을 해요. 들어가요. 자, 겨울이 되면 옷을 든든하게 입고 밑에다가 온도를 떼고 그래서 자기 온도를 유지해요. 생리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적정한 범주, 이게 온도예요. 온도는 태양으로 가면 높을까요? 태양으로 가면 높죠? 몇 도라 그래요? 태양 표면이 6,000도? 6,000도 이상이라고 그래요. 6,500도, 6,300도 이렇게 6,000도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태양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워야 돼요. 정말요? 정말로 태양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워요? 아니지. 그러면 여기보다 태양을 한 6,000km, 60km 정도 태양에 접근을 해요. 히말라야 꼭대기. 거기 가면 무진장 더워야 돼요. 태양하고 엄청나게 접근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더 안 더워요. 바닥인 아프리카나 이 바닥이 더 더워요. 온도라고 하는 영역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요, 태양은 에너지 덩어리예요. 태양은 에너지의 덩어리지 온도가 아니에요. 따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핵폭발이든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태양이라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수에도 만나요, 공기에도 만나요, 땅에 만나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무엇이 되냐면 변환이 되죠. 그래서 물질을 활성화시켜내요. 그 척도예요. 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척도. 그래서 그 척도가 도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식물은 잘 자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육적원. 생육에 크는데 아주 적절한 온도. 이 생육조건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는 거예요. 생육조건이 다 달라요. 영도가 되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를 할게요. 영도가 되면 식물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한 10도 되면, 봄 됐어요. 10도 정도 되면 싹이 나오죠. 15도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자라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25도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도 잘 자라요. 그러다가 30도 됐어요. 이때도 잘 자랄까요? 35도 돼도 잘 자랄까요? 40도 돼도 잘 자랄까요?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육조건은 17도에서 23도. 이게
대사작용이나 물질 변화가 가장 생명체에서 원활한 온도예요. 이거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가 농업이에요. 작물에 따라서. 작물을 바꿔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콩, 감자로 바뀌었어요. 갑작스레. 감자는 영도, 이게 한두 칸씩 밀려요. 감자는 0도부터 자라요. 성장을 해요. 10도에서 성장을 했어요. 생육 조건이 왔어요. 여기 가면 뭐가 되냐면 호흡량이 줄으면서 포화점 밑으로 내려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숨 쉬고 많으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잠자는 애도 있어요. 여름 되면 입이 싹 사라졌다가 가을에 입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여름 되면 활동 안 해요. 멈춰요. 이런 식물들도 많아요. 의외로. 감자는 0도부터 생육을 해요. 싹이 터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10도에서 18도. 여기가 생육 조건이에요. 약초 중에서는 인삼 같은 게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북방계라고 해서 저 추운 지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1년 중에서 자기가 생육 조건이 얼만큼 걸리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물을 심을 때 산 아래쪽 북향에다가 이 작물을 심을 거냐, 또는 햇빛이 비치는 남쪽에다 이거를 쓸 거냐, 서양에다가 이것들을 할 거냐 라는 게 햇빛, 광 에너지, 이 에너지가 와서 몸하고 부딪히면서 내는 열, 온도, 범위,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이나 이게 달라지고, 그게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자생지라는 걸로. 내가 작물을 키우려고 하면 자생지부터 먼저 뒤져야 돼요. 자생지가 그 식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식물을 키우는 기초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농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방 싸들고 뱅이 들고 나 쫓아와. 그래서 몇 달 산을 끌고 다녀요. 약초 캐! 그러면 열심히 약초만 캐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방향이 어떻네? 습도가 어떻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보다 더 낮은 데서 생육하는 곳도 있어요. 0도에서 10도씩. 이거는 온도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식물이 제일 잘 자라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제일 잘 자라는 공간. 툰드라. 온대. 열대우림? 툰드라. 툰드라예요. 캐나다 이쪽, 러시아 이쪽에 그 눈 막 내리고 이러는 곳. 거기 가면 벌목공들 겨울 이거 가서 러시아에 가서 하잖아요. 나무가 20년마다 이렇게 커요. 온도가 되게 낮은데도. 이거는 뭐냐면 그곳에서 오는 자기장. 그 다음에 거긴 바람이 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흔들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파동파장이에요. 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온도를 확 낮추기도 해요. 농사를 짓는데 내가 여기다가 원적외선을 쫙 깔아서 한 3선을 이렇게 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도가 낮아져도 냉해가 안 나요. 이건 물하고 여러 가지들 부분들이 있는데, 생육 조건을 어떻게 맞출 거냐, 생태적으로 맞출 거냐, 시설로 맞출 거냐, 아니면 안 맞출 거냐,
이게 농업이에요. 자, 안 맞추면 뭐가 돼요?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거예요. 자연이 맞는 시간이 있잖아. 자연이 맞는 시간에 내가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작물이 맞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수분과 영양분을 다량 공급해서 최대한 키워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 시설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우스 문을 열거나 닫거나 난방기를 켜거나 또는 에어컨도 켜야 돼요. 사실은. 근데 농사를 안 짓죠. 왜냐면 그때 에어컨 값이 생산 물가보다 더 비싸니 그거를 지을 일은 없어요. 시설에 들어오면 농업이 조금 더 용이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햇빛은 버리는 거예요. 엄청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이 이걸 통과하면서 여기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 식물이 적정하게 할 때는 시설이 좋고 이 시설이 1중이냐 2중이냐 3중이냐에 따라서 안정도를 훨씬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중 하우스보다는 2중 하우스가 낫고 2중 하우스보다는 3중 하우스가 나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2중 하우스에다가 안 써요. 1중밖에 안 해요. 왜냐면 여기 그러지 않아도 풀떼기가 너무 자라갖고 저거를 끊어내거나 뽑아내는데 환장하는데 저거 더 키워내면 나는 정말 미쳐요. 저게 더 큰다면 나는 사망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몇 칸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훨씬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해요. 햇빛보다 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태풍이 부는데 어떤 한 요소가 빠지면 태풍이 안 만들어져요. 생명을 키우는 것, 태풍이 만들어지는 요소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 요소가 빠져버리면 바닷물이 차가워요. 태풍이 안 만들어져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저수온 때로 올라오면 태풍의 힘이 푹 빠져요. 어떤 요소 하나가 결여되는 순간 식물의 성장이 돼서 수확량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끼워 넣느냐. 처음에 물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지금은 적정한 저온을 어떻게 유지해 줄 거냐. 그래서 노지 농사를 지을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전라도로 이사를 갈까 평창으로 이사를 갈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또는 내가 평창에 있다면 생육조건이 맞는 작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오렌지를 평창에다가 바깥에다가 심어 놓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귀를 곰치를 들고 제주도에 가서 재배를 해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공부 다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내가 옹성으로 책 낼 때 보면 거기 사진 막 곰치 같은 거 쫙 이렇게 돼 있는 거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거기서 농장 해갖고. 그러니까 그것도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가능하대 그래갖고 나는 평창에다가 오렌지를 재배해서 오렌지 쳐서 저건이 안 맞아요. 그건 무조건 실패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다. 선택을 해서. 두 번째는 시설을 갖춘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온갖 방법으로 조건을 맞춘다.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나무나 이런 걸로 선행생태계를 만드는 거. 선행생태계를 만드는 거. 유일하게 농법에서 공생농법만 이 방법을 제시해요. 선행생태계를 만들라는 농법을 제안하는 곳이 없어요. 어디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요. 네. 자, 또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변이 시원해져. 굉장히 시원해지고 안정적으로 되고 더우면 저기 가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를 심는 간격을 얼만큼 하면 햇빛도 잘 받고
온도도 서늘해질 거야. 바짝바짝 붙여놓으면 숲속이니까 서늘하죠. 여름에 더우면 다 어디로 가요? 계곡으로 숲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온도가 낮아요. 여름 작물의 생육 조건이 숲속이면 딱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영양분도 방향도 부족한 거예요. 식물이 반응을 하기에 필요한 방향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오면 더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 큰 나무들, 교목 같은 것들을 약 20m 간격으로, 처음에는 10m 간격으로 꼽았다가 나중에 이걸 대버리고 20m 간격을 유지하면, 가로수 알죠? 우리 차 타고 나면 가로 쫙 있죠? 그게 딱 10m 간격, 나무가 딱딱딱 붙은 게, 그 두 칸 랩 정도면 햇빛도 잘 들어오고 온도도 잘 유지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으로 숲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내가 인삼 농사를 농약이나 비료를 안 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인삼의 생육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생리적으로 잘 물질을 만들고 방어 물질을 만들어서 98%의 물질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를 이겨낼 거 아니에요. 냉하게 해주거나, 인삼은 좋은성 작물이란 말이에요. 감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얘를 녹게 해주면 숨쉬고 허덕거리다가 잠자거나, 그러니까 빨리 하거나 있는 에너지를 다 써서 뭐가 되는 거냐면 약해져요. 그럼 이거를 유지해. 자, 뭐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하냐면요, 포도동포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포도를 일정하게 울려서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포도잎이 일찍 나와요, 늦게 나와요? 정확한 시기에 나와요. 맞아요. 정확한 대답입니다. 모든 건 자기가 적당한 시기에 딱 나와요. 신분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래서 밤나무 같은 건 늦게 나오는 게 있고 일찍 나오는 것도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18도, 15도에서 18도 삶에 맞게끔 갖춰주느냐는 거예요. 딱 맞는 게 포도하고 딱 맞아요. 포도가 성장해서 잎을 펼치는 것과 달의 온도가 똑같이 유지돼요. 묘하게도. 근데 내가 포도도 되니까 나는 대추로 할래, 나는 밤나무로 할래, 이러면 안 돼요. 얘는 늦어요. 잎이 나오는 온도가. 그래서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작동을 해낼 수도 있어요. 선행생태계를. 자, 내가 선행생태계를 맞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장미과 식물이에요. 만평, 6만 평 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장미과, 그러니까 벚나무, 모과, 사과, 배 다 장미과예요. 이거를 몇만 평을 조성을 했어요. 우리나라 토종 신배, 향배 같은 걸 몇만 평을 딱 조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온도도 유지되고 밑에 미생물 체계도 유지가 되겠지만 온도도 유지하면서 경관도 돼요. 그 선행생태계는 온도의 선택 방법인 거예요. 자, 요 정도로 온도 얘기를 끝내고 또 쉬었다가 다음 얘기 햇빛 뭐 이런 걸로 들어갈게요. That concludes lecture on temperature as one of the external factors needed for plant growth. Thank you for listening.